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너무 힘드시죠? 오늘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 주가가 반등을 들어줬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위에서부터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주가는 언제 정도 본격적으로 상승다운 상승을 줄 것인지, 또 중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모멘텀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이렇게 장이 어려운데도 또 직접 참여해 주신 여러분, 또 나중에 유튜브에는 화요일날 방송 녹화로 올라가죠. 녹화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도 와신상담, 절치부심, 역시 기회를 노리시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정말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잊지 말자 6.25, 바로 작년 6월 25일 날 주가는 3,316에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은 얼마까지 빠졌었냐면은 오늘 살짝 2200선대 갖다 놨는데요. 요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요건 의미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올려다 놨어요. 의미선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즉 의미선이란 무슨 개념이냐면 주가가 내려갈 때 여기서 반동을 줄 수 있는 그 라인,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지지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저항선을 얘기하는 것이 이 의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선 세 개,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똑같이 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갖고 30년 이상 한 내용들을 한 땀 한 땀 여길 적어서 매매 노하우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재테크하는데 제가 뭐 다른 건 모르지만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벌써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맙다는 인사도 제가 이렇게 공방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올려놓으셔서 너무 마음도 뿌듯하고, 제가 그런 얘기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강의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도 한번 잘 접근해 보시고요. 다만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어떤 내용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항상 초보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항상 초보는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또 하면은 내가 좀 더 나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이해해볼게요. 의미선 세 개는 뭐냐면, 이 앞에도 마찬가지. 이 앞에 뜰 때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하실 겁니다. 여기 2300이었었죠. 여기 2300, 여기 2300, 지금 여기 2200 똑같아요. 얘가 오늘 뜬 이유랑 똑같아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둘만 하죠. 자, 그럼 얘가 내가 때 넣어서 주가가 뜰래 그럴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이평선이에요. 이동평균선. 얘가 내려갈 때는 지지가 되고요, 올라갈 때는 저항이 돼요.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장이 위로 쭉 올라갔을 때 영마틴이라는 것은 이 120과 240이 역별되어 있는 구간이죠. 이 영마틴 구간이 저항이 될 겁니다 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의미선 기법이었죠. 이동평선 기법이죠. 그렇죠? 특히 20이 외바닥일 때는 주로 여기 120에서 두들겨 맞고요, 60이 외바닥일 때는 주로 240에서 두들겨 맞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때는 A부터 Z까지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의 등급이 아직 초급이면 초급의 내용만 접근해 봐요. 하지만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점프업이 될 겁니다. 아셨죠? 왜냐면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레벨이 상당 수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찍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노하우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는 이게 역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는 엄마 따라, 주가 이동평균선 따라.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기울기 있을 때는 설령 얘가 여기를 돌파했어도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갔어도 강물에 휩쓸려 내려간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동평균선 매도 기법은 정말 좋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얘를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노하우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얘가 여긴 역별돼 있죠? 똑같은. 이걸 마틴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마틴 게일 존인데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마틴, 역별이다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그림이 여기 또 있죠. 여기는 마틴 게일 존인데 여긴 배열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여긴 정마틴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마틴일 때는 얘는 상승 추세에 있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얘는 상승 추세에 있고요. 얘가 역마틴일 때는 하락 추세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이 여기서부터 꺾어질 때 여기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 여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나가 봐야지 알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얘가 이 정마틴 구간 있죠?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서부터는 혹시 이 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더스탠드 했어요? 얘가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재산을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구간은 언제? 그렇죠. 얘가 여기 위를 완전하게 올라섰을 때, 여기 어딘가 여기처럼, 그죠? 이렇게 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돈 먹기 쉬운 구간이고요. 여기는 물 먹기 쉬운 구간이에요. 물 먹기 쉬운 구간이 여기에요. 정마틴, 역마틴. 요게 일봉에서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디 책에서 뺏겨오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30년 이상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죠. 수없이 얻어 터지면서 수없이 시행착오하면서 실패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땀 한 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출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 얘기했어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썼던 이동평균선이 바로 역마틴 매도법이었고요. 미국은 여기까지 갔었죠. 이 매도기법이 아주 좋았어요. 그죠?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어디 미국에서도 들어보셨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K자 붙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K뮤직, K영화, K투자 기법이에요. 자부심을 느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미국 시장을 분석할 때도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러죠. 와, 진짜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제가 미국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고점을 잘 맞춰드렸잖아요. 여기 역마틴 구간. 그죠? 여기도요. 이런 거 제가 강의에서 했다면 놀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쟤들도 못 맞히잖아, 이거. 그죠? 그죠? 이 영어가 짧아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구독자가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이게 문제가 아닐 텐데, 그죠? 한 1000만 정도 됐을 텐데요. USA 구독자가. 자, 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의 성격을 좀 이렇게 분석하려고 의미선 기법을 들고 왔어요. 얘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 판매기처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면은, 너 어디가 저항이 되니? 그러면 직전 고점이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환율 1,300원을 돌파하고 났을 때, 얘는 1,500원까지는 매물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직전 고점 기법이야. 너 올라갈 때 어디가 저항이니? 직전 고점이요. 너 내려가면 어디가 지지니? 직전 저점이요. 그러니까 고점 저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요번에 썼던 기법이, 여기 썼던 기법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선이라고 그래요. 심리선은, 얘는 100폰드 단위의 심리선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얘가 여기 내려올 때,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2300에 왔잖아요. 여기. 그럼 2400에 닿는 순간, 한 번에 잘 안 빠져요. 얘가 여기처럼, 닿고 올라가든지, 잠깐 담갔어도 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빠져도 닫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져요. 접수했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왔을 때 2200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2200을 깼을 때
얘가 지지선이 확인된 게 아니라 얘는 음위선 때문에 닿고서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 왜 올라갔니? 했을 때 얘가 바로 세 번째 심리적인 지선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욕이 있었고요. 또 하나 아주 재밌는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더블 클럽을 운영하잖아요. 장중에 선물 옵션 하잖아요. 이건 가격이 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니까 가격이 세요. 근데 오늘 박수 많이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고요? 볼게요. 여기서 박수를 받았어요. 이건 지금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같이 기법을 공유했는데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법을 공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막 이렇게 꼬부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공유하면 좋아하냐면 저도 한번 반복하게 되니까 저도 한번 되새김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마치 보이지 않는 펀드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보면 20이 외바닥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감히 상상이나 가요? 얘가 플러스권까지 이렇게?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은 여러분 중에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초보분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수, 고수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제자분들 중에서 정말 타짜의 대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DNA가 저보다 뛰어난 제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미 저희가 저희 선물 옵션 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미 얘가 내려갈 때 미리 예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얘가 미리 오전부터 예고해요. 얘가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오후에 얘가 쭉 돌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요때 매매 기법은 얘가 파생할 때요. 특히 만긴 날 목요일 날이요. 위클리든 monthly든 만긴 날 얘가 외바닥이어도 얘가 쭉 20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 매매 공식이고요. 하나 중요했던 것은 바로 얘였어요. 이거요. 선물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선물이 볼게요. 요 선물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얘는 올라가더라도 조정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근데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 오전에는 패턴 따라가고 그러니까 얘가 지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도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고점 돌파 꺾여도 우리는 저점을 깨면서 꺾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높은데도 예를 들어서. 근데 오후 특히 2시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얘가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쌍보이 됐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 이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맨 끝에 이게 한꺼번에 반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박수 많이 받았어요. 요거.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법 하나만 더 갖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중에서는 초짜가 있고 고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왜 떴냐? 아까 그 미국을 말고 다른 걸로 접근해 본다면 오늘 장 지금 다시 한번 얘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왜 떴냐? 잘 보십시오. 혹시 60의 파동이 다섯 번째 파동인 게 보이나요? 요거 M파동이었죠. 요거 올라갈 때. 얘가 1, 대대가 1이잖아.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얘가 5. 괜찮았어요? 이게 5파동일 때는 주가가 돌아요. 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긴 지금 없네요. 강의, 제가 책을 쓴 게 책 3권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담고 있어요. 5파동은 방향을 바꾼다. 5파동 기법. 보이죠? 다른 걸로 보여드려 볼까요? 다른 걸로 한번 보여볼게요. 5파동은 방향을 바꾼다. 이걸로 볼게요. 5파동은 방향을 바꾼다. 엘리어트 파동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방향으로 다섯 번째 파동.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장이 이제 이 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할 때 파동 카운팅 해봐봐요. 올라갈 때 항상 골드 데드가 1이에요. 1, 2, 3, 4, 5. 어땠어요? 됐어요? 이걸 A타입이라고 그래요. A타입.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거든. 세 가지가. 그 중에서 가장 기본형 타입을 A타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내려갈 때. 바닥을 찍을 때 한번 볼게요. 바닥을 찍을 때 데드죠. 여기가 1,
얘가 2. 방향을 바꿀 때 카운팅하면 돼요. 3, 4, 5. 이게 바닥이에요. 수정님,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여기가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요. 오늘 중요한 맥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공개되네요. 얘가 원래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5파동이면은 이게 악재가 많이 반영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악재가 많이 반영됐다는 것을 디테일식으로 표현하면 5파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 파동이다 그래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했잖아요. AR을 주고 얘가 1이잖아요. 상승으로. 그러면 원래 어떻게 가는 장이었냐면 얘가 1, 여길 깨지 않고 원래 여기 깨지 않고 얘가 조정할 때가 2,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으로 이렇게 가는 장이에요. 원래 얘가 수님, 얘가 원래 가는 장인 거 어떻게 알지? 아, 이미 얘가 돌았었대요. 얘가 2019년 얘가 돌았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미국이 2018년도에는 금리를 4번 올렸잖아요.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요. 주가가 바닥다운 바닥을 찍고 갈 때는 금리가 가장 편안한 매매 방법이 금리가 똥금리가 되는 방법이 가장 우리가 부자 되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많이 이 그림을 여러 개 선보일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다가 여기 보이시죠? 금리가 이렇게 높다가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바닥을 찍을 때요. 여기 바닥을 찍을 때네요. 6.5에서 1.0이네요. 요게 2000년도에 여러분들 IT 버블 터지고 2001년도에 9.11 테러 터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 보면 2003년도에 바닥 찍고 올라가거든요. 이때 금리가 똥금리에서 올라가요. 근데 여기 또 나왔네요. 5.25. 이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잖아요. 이때도 얘가 금리가 똥금리도 내려오네요. 금리가 이때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리고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똥금리였을 때, 초저금리였을 때. 왜냐면 금리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 그러면 돈같이 그러시고요. 환율 그러면 달러같이 그러면 돼요. 금리가 내려온다. 돈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시소 게임이거든요.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가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돈가치는 올라가면 자산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공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악재가 아니라 올린 금리를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게 이게 최고 악재라고 그랬죠. 이해가 가요?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있어도 얘가 조만간 바닥을 찍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금리를 상당 기간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바닥을 찍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여도 가드 권태에서 박스 권태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준 같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 같지가 않다.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보세요. 금리를 3.4에서 4.4로 올렸잖아요. 내년엔 5%까지 있어요. 금리가.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바뀐 거예요. 1년도 아니에요. 이게 3개월 만에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일단 또 하나 꿀팁 하나 들어갈게요. 하나 메모할 거. 수진님, 장이 만약에 모멘텀을 갖는다면, 지금 이 하락하는 장이 모멘텀을 갖는다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호를 보자는 겁니다. 수진님, 지난번에 12호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얘가 내려가다가 이게 6개월선이 턴해야 이게 추세가 돌고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이 주가가 여기를 깨지 말아야 2332를 깨지 않아야 얘를 가만뒀을 때 얘가 12월달 되면 이게 도니까 12월달에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를 깼는데 왜 12월달을 보라고 하시죠? 이건 다른 각도예요. 어떤 다른 각도냐면은 지금 물가가 아무리 뭐 아직 안 잡혔니 뭐냐 하더라도 가장 그 물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유가거든요. 유가가 내리 꽂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유가가 너무나 많이 빠지면 또 안 좋다고 그랬죠.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거니까. 어쨌든 유가가 내리 꽂고 있어요. 렌트비 지금은 여전히 버티고 있죠. 근데 최근에 집값 현상을 보세요. 렌트비가 계속 붙어 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점도표에서 찍을 때는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갖다가 찍은 건데 이게 앞으로 4.4를 갖다가 찍고 올해 내년 4.6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가 6월달 데이터고 이게 9월달 데이터예요. 그러면 지금 유가를 비롯해서 만약에 렌트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간다면은 얘는 언제든지 점도표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언제냐? 바로 12월 달에 다시 점도표를 다시 찍겠죠. 이해했어요? 물론 점도표가 어떻게 나온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12월 달에 나올 점도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점도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유가는 꺾어지고 있고 렌트비도 꺾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얘는 반등을 줘도 반등이지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주가가 밑에서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음이선 세 가지 중에서 이동평선, 직전 저점, 그 다음에 심선 중에서 음이선에 와 있기 때문에 심적인 마디존에 와 있기 때문에 얘가 뜨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얘가 떴을 때 얘가 올라갔을 때 좀 여기처럼 많이 올라가려면 이건 얘가 반등이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잡아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해볼게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시장은 예측만 하면 안 돼요.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얘가 파생해서 얘가 뒤에 가서는 뜰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더블 콜업의 효연이 아니신 분들은 얘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방은 무료 회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유료 회원님들도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럴 때 얘가 5장에서 돌고음이다 그럴 때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얘가 2공선 위에 있을 때 요 2공선 위에서 얘가 특히 5가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갈 때가 이게 진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게 보이죠?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이 장이 뭔가 시장에서 변곡을 줄 때 어떤 모습을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일단 먼저 이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봉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30분봉이에요. 준비됐죠? 갑니다. R과는 매매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이 장이 여기다가 제가 양쪽에다가 독특한 신호를 뿌려드릴 거예요. 어떤 거? 물결 차트를. 자, 뿌렸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을 여기다가 다시 뿌릴 거예요. 잘 보세요. 일봉입니다. 얘를. 이건 지금 제가 공개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유료 강의용이에요. 무료에서 공개할 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돈 내고 배울 강의를 여기서 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내일 지금 보시면 얘가 상승다운 상승을 줄 때 여기를 자세히 가서 보면은 저걸 상승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20이 N자로 가는 게 보이죠. 여길 가서 보면 이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여길 가서 보면은 자, 좀 확대할게요. N자로 가는 게 보이죠. 어떤가요? 모양이 양쪽이? 한쪽은 일봉이고 한쪽은 분봉이. 양쪽의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상승 파동이니까. 그 다음에 쭉 갈게요. 여러분들 중국보다 나쁘다고 하는 구간을 봐봐요. 여기죠. 그 다음에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다가 역마틴에서 들이면서 본격적으로 맞는 구간은 여기죠. 이쪽은 확대 안 해도 되죠. 눈에 보이죠. 이쪽을 확대 볼까요? 어때요? 똑같죠? 얘가 이게 올라갈 때 이 모양과 얘가 올라갈 때 이 모양과 얘가 올라갈 때 모양이 똑같고 얘가 내려갈 때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똑같지 않냐고요. 왜 똑같을까요?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도대체 얘는 여기 올라간 이거요. 얘는 도대체 얼마만치 올라간 사이즈냔 말이죠. 이 올라간 사이즈가. 이 올라간 사이즈는요. 여기 올라간 요 사이즈예요. 5일선 올라간 사이즈. 요거요. 요거. 그럼 얘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었죠. 5가 올라간 거는. 하지만 일단 올라가는 시그널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 장이 올라가려면 이 장이 비록 반등이지만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은 항상 종합의 일봉은 두 가지 갖고 따져줘요. 여기처럼 5일선이 올라가니 이 선이 올라가니 이거를 올킬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차트를 띄워볼게요. 올킬. 얘를 띄워보면은 얘가 두 칸 다 위에가 있죠. 이렇게. 이게 무슨 냐면 5일선도 올라가고 2선도 올라가는 원리예요. 그럼 일단 얘가 이게 상승단 상승 주려면 아가는 엄마 따라 주가 이평선 따라 얘는 지금 얘가 얘도 5도 내려가고 여기 둘 다 거꾸로 박혀 있잖아요. 5도 내려가고 20도 내려가니까 약세 현상이에요. 그럼 얘가 반전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 먼저 5부터 돌아줘야 돼. 얘가 먼저 5부터 돌아줘야 돼. 이게 5가 이렇게. 근데 이게 돌 때 가장 먼저 나온 신호는 이 그림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얘가 이 그림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야. 전략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때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제일 깝깝한 질문이에요. 그게. 잘 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봐봐요. 얘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건 반등이거든요. 얘가 반등을 줄 때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은 5일이에요. 5보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보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5보다 올라갈 때 요게 나와야 돼요. 요게. 이 빨간 게 N자가 나와야 돼. 근데 보세요. 얘가 N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동안 해볼게요. 얘가 중간에 20이 올라갔을 때 여기처럼 삼각 팬티죠. 삼각 팬티는 N자가 아니죠. 얘가 그러니까 이 빨래줄에 삼각 팬티 걸렸을 때 이거 중방이에요. 이건 올라가면 매도예요. 얘가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매도했다가 이렇게 N자를 주면서 여기를 고점 돌파야 얘가 반등 다음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매도였고 여기도 계속 여기가 나날이 매도였던 거예요. 매도. 왜? 얘는 N자가 아니까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은 이게 N자를 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결론. 내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내가 배팅을 쏘는 타입이라면 얘는 여전히 올라갈 때 분할 매도예요. 매수가 아니라 얘는. 그러다가 나름 반등은 다음 반등을 주고 야 내가 좀 더 지켜봐야겠는 걸 그럴 때는 얘가 여기처럼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N자를 줘야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때 얘는 드디어 반등을 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오른쪽 그림이 30분 봉이잖아요. 이건 반등의 차원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반등의 차원일 때.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승, 우리가 왼손 갖고 부자가 되는 본격적인 상승은 이게 30분봉이 아니라 일봉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건 일봉이잖아. 왼쪽은 이게 일봉에서 이 20이 올라갔다가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얘가 올라갈 때 매도였듯이 얘는 요번에 올라갈 때 왜 얘가 가짜고 매도였는지 아시겠죠? 얘는 N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바닥이어도 얘가 N자가 되면 제꼈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매도였던 거죠. 이해가 갑니까? N자가 아니니까. 미국은 더 그래요. 봐봐요. 미국은 여기까지 갔었잖아, 얘가요. 얘가 올라가도 여기가 왜 매도였냐면, 봐봐요. 일단 얘가 엉덩이가 이렇게 쳐져서 올라가면, 어딘가 이 위에는 매도예요. 어딘가 이 위는 매도예요. 왜? 이게 가짜면, 이게 올라간 게 가짜면, 얘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여도, 얘는 제꼈다 가야 되면, 한 번은 때렸다가 N자일 때 다시 사야 되는 거죠. N자가 파동이거든요. 이게 N이. 얘가 여기 내려갈 때 때렸는데 얘가 내려갔어. 얘는 의미 없는 거죠. 얘도 이번에 올라갈 때도 영마틴이 매도입니다 그랬잖아요. 매도였는데 얘가 내려오는 거죠. 접수했습니까? N자일 때, 종합이 N자일 때 얘는 많이 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얘를 쫓아가면서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얘는 올라갈 때도 N자지만 내려갈 때도 역N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중방이죠. 이게 중방이잖아, 얘가. 골드와 데드가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N자도 아니고 역N자도 아니잖아요. 보세요. 중방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골드 데드 보이세요? 녹색 선과 빨간 선을 보면 N자도 없고 역N자도 없죠. 골드, 데드. 뭐죠 이게? 골드, 데드. 그럼 얘는 올라가도 두들겨 맞게끔 돼 있어요. 매도를 준비해야 되고요. 얘 내려가도 뜨게 돼 있어요. 매수를 준비해야 되고요. 올라가도 매도를 준비해야 되고, 내려가도 매수를 준비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직전 고점 근처, 직전 저점 근처. 여기서 각각 방향을 전환해요. 확률적으로. 그럼 언제 진짜 가느냐? 갔다가 제꼈다가 이게 N자면 얘가 가는 거예요. 볼게요. 어때요? N자가 보이나요? 오른쪽에? 보이세요? 여기까지는 중방이고요. 골드, 데드, 골드, 데드. 여기는 N자를 주잖아요. 그럼 얘가 드디어 가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라고 내가 돈을 실어줘야 되는 거야. 쉽게 물량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접수? 접수?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얘를 뒤집어 놓을게. 지금처럼. 아까 그림하고. 어때요? 데드, 골드? 그럼 얘 여기서 두드 맞아야 되잖아. 여기 어딘가는. 중방이니까 얘가. 중방이니까. 얘가 직전 저점이잖아요. 여기. 얘가 반등을 줄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중방 직후, 중방 직저다라고 얘기해요. 접됐어요? 우리나라 것도 한번 보여볼까요? 중방. 자, 중방의 샘플 한번 보여볼게요. 어때요? 눈에 들어와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중방 패턴 들어와요, 여기? 보여요? 이게 눈뜬 장님이라고 공부가 안 되면 갖다 줘도 못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여기서 계속 골드 데드 그잖아요. 데드 크로 줬다가 골드 줬다가
대도 줬다가 골도 줬다가 N자는 여기 N자가 아니까 방향이 중립이라고요. 위로도 아닌 아래도 아닌 중립이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갈 때 보면 여기서 N자를 드디어 주려고 그러죠. 얘가 갈매기로 이렇게. 그럼 얘가 이만큼 옆으로 겼던 이 기간만큼 얘는 위로 폭발적인 상승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걸 원차트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이 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제 우리나라 장으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미국이 떠야 뜨니까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요게 중방이니까 요게 중방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 그나마 현재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얘가 본격적인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은 모멘텀이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 바닥을 찍을 때 모멘텀이 필요해요. 어떤 모멘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때 가장 편한 것은 저금리의 모멘텀이에요. 시장을 이렇게 놓고 길게 볼게요. 얘가 그냥 다우로 볼까요? 다우가 편할 수 있으니까. 역사적인 바닥을 찍었을 때의 금리 사이클하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2008년도 리먼 사태 있을 때거든요. 보이시죠? 금리 제로금리 가잖아요. 2008년도. 잘 보세요. 이 그림하고 겹쳐 가볼게요. 여기란 말이죠. 여기 2008년도 여기 완벽하게 바닥을 찍을 때. 근데 여기 2001년도 여기 2002년도 2003년도죠. 여기요. 여기 9.11 테러 터진 다음에 바닥을 찍을 때요. 금리가 6.5에서 1.0으로 내려갔던데 2002년 2003년도에요. 여기가 요 그림이 여기에요. 여기 됐어요? 여기에요. 여기 됐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바닥을 찍었을 때 요번에 2020년 바닥을 찍을 때 이때도 금리가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얘가 상승다운 상승을 주기 위한 모멘텀은 얘가 상승장다운 상승의 모멘텀은 둘 중에 한 가지가 와야 돼요. 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든지 자 길게 볼게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얘기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해 안 되면 자꾸만 반복해 봐요. 저는 이거 알아내는데 30년 걸렸는데 여러분들 뭐 몇 번 듣고 알아내면 여러분 천재죠 뭐. 여기 바닥을 찍었 2008년도네요. 바닥을 찍었죠. 이때 리먼 사태 터질 때네요. 벤 버냉키 시절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미국이 도입할 때 양적 완화를 먼저 일본이 도입했거든요. 근데 벤 버냉키가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에다가 돈을 뿌리면서 양적 완화를 도입했어요. 소위 QE라는 걸 도입한 거죠. 금리가 똥금리 때 주가가 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이 구간이 이게 하도 올라가서 안 보일 테지만 굉장히 폭락하던 시절이에요. 저희가 주가가 장이 폭락하죠. 이때 폭락하죠. 이때 왜 이때 장이 폭락했냐면 금리가 제로금리 있다가 이때는 2015년도니까 이때는 제닐 앨런 시절이었네요. 제닐 앨런 시절에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제로금리를 벗어나요. 그러면 제로금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는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2015년도에 금리 올리고 이제 2016년도 가면 앞으로도 금리 올린다는 거거든요. 다시요. 머릿속에 모멘텀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딱 머릿속에 모멘텀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모멘텀은 금리가 저금리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든지. 됐어요? 원래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는 경기, 금리, 심리예요. 심리는 단기적인가 빼더라도 메인 프라이머리 키와 세컨더리 키는 경기하고 금리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이 플러스니 합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때 금리를 올렸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저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해했어요? 이제부터 미국은 2015년도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다음 연도에 최소한 금리를 3번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금리가 똥금리여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제로금리의 모멘텀이 아니면은 두 번째는 경기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주가가 확 빠진 거야. 그런데 이때 2016년도에 다시 금리를 올려요. 12월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주가 안 빠지죠. 2017년도에는 오히려 금리 올리잖아요. 금리 3번 올리잖아요. 근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금리 올리는데 왜 올라가요? 2017년도에.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금리가 똥금리여서 올라가든지 금리가 내려가서 얘가 금리가 내려와서 이 금리 효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경기 효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는 금리 올리잖아요. 금리 올리니까 이때는 금리는 마이너스인데 왜 올라가냐면 경기 효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때 바로 감세 정책이 있었죠. 트럼프 시절에. 그래서 주가 올라갔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가가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은 금리가 똥금이든지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보세요. 얘가 3월달부터 금리 올렸는데 9월달부터 3월달부터 금리 올렸는데 9월달부터는 금리 올린 지 6개월 이후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경기에 대해서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고 내년에 경기가 부르질 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없죠. 그렇잖아요.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무슨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렸잖아요. 이번에 2.5에서 3.25로 올렸어요. 이번에 올리면 이제 4.0이 되겠죠. 만약에 또 올리면 뭐 4.5가 얼마가 되겠죠. 금리를. 그럼 내년에 경기가 풀어진다 생각하면 이 금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금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연준에서 패드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당연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올리는 건 당연한데 나 너한테 동의해. 그래 너 금리 올려야 되지. 근데 문제는 올린 금리를 인플레가 잡혀도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악재다라고 그랬죠. 아직도 안 와닿나 이 말이? 얘가 금리를 내려야 모멘텀이 둘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뜻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맨날 그 이수류가 심순이 얘기할 때 무슨 그렇게도 김중배인가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탐이 나다냐. 돈이 있던지 아니면 사랑이 있던지 아니 그래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예의를 해서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금리가 똥금이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든지. 근데 내년에 경기라는 작자는 가능성이 없다고요. 왜냐면 요번에 3월달부터 금리 올린 효과가 9월달 이후에 나타나면 내년에 경기 꺾어지는 건 자명하다고요. 지금 현재 놔두면. 그럼 이 장이 올라가려면은 남은 건 금리밖에 없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 틀은 왜 올라갔냐면 지금은 금리를 올리지만 계속 그랬잖아. 제롬 파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가장 매파 중에 손꼽히는 제임스 블러드도 얘를 미리 금리 올려놓고 인플레 조짐이 둔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번에 말을 확 바꾼 거잖아요. 왜? 말이 안 맥히니까. 이미 사람들은 어디 갔냐면 얘가 금리 올린 다음에 금리 내려가는 거에 가 있으니까 인플레가 도저히 안 잡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확 전략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접수. 그러니까 이 장이 만약에 돌아선다면 언제 돌아서야 되느냐? 지금 유가가 작살나고 있으니까 밑으로. 됐어요. 유가가 작살나고 있잖아요. 밑으로 얘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가가. 다른 것들도 내려온단 말이지. 이제 자동차값, 렌트값 다들 내려온단 말이지. 이제 앞으로. 얘가 작살나면 얘들이 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그때 물가를 봐야지 알겠지만 연준에서 회의할 때마다 점도표 찍으니까 점도표 찍을 때마다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갑니까? 큰 맥점을. 점도표 때 저걸 바꿀 수도 있잖아 얘들이. 그 전까지는 올라가도 매도의 반등이죠. 그렇잖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갖고서는 얘가 왜 이렇게 지금 빠지냐고요? 이게 지금 새로이 반영되는 중이에요.
그동안에는 얘가 올라가도 3.4였고 얘가 4.4가 아니고 올라가도 4.0이었고 최소한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갖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이해하죠? 제가 그려드린 방금 그 그림대로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리겠구나 해서 1차적으로 얘가 한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다 조정받는 거 어떻게 보면 요식행이었다니까요. 얘가 외바닥은 가바닥이니까 얘가 요식행으로 모양은 쌍바닥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내려가는 중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패드 회의가 있었는데 전략이 확 바뀌었다고요. 어때요? 와 닿아요? 모멘텀이 없어졌다고. 결국은 이 장이 어떤 기조로 돌리는 모멘텀이 지금은 없다고요. 한마디로 한다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점을 깨는 거잖아. 이게 저점을 깨는 거잖아. 얘가 이게 저점을 깨는 거잖아요. 이게 깨지 않았으면 박스권에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12월에 돌게 돼 있는데 얘가 깬다는 얘기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뒤로 늦어졌잖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러니까 문제잖아 이게요. 보세요. 미국도 얘도 여길 깨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를 안다스트레 했어요? 와 닿아요? 와 닿았어요? 얘를 깨지 말아야 미국이 먼저 12월 달에가 돌고 우리도 돌고 다 돌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흘러내리냐면 다시요. 얘가 왜 흘러내리냐면 패드의 입장이 바뀌어서 이 바뀐 그 입장이 여기 반영되는 중이라고요. 즉 쉽게 해서 9월 점도표에 쇼크가 반영되는 중이다. Understand? 그러니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유가고 뭐고 확 잡혀서 얘들이 12월 달에 바뀌는 점도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다. 그렇죠. 에이피미님. 명쾌하죠. 클리어하죠. 맞는지 틀린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클리어하잖아. 공식이. 얘가 왜 내려가고 있고 주가가 얘를 왜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보고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얘가 뒤로 뒤쳐서 반등도 안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가요? 얘가 이렇게 하락장으로 내려올 때 추세가 하락장으로 갈 때 이 중간에 반등을 안 준 건 아니잖아. 여기 수없이 많은 반등을 주잖아.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반등은 준단 말이지. 그러면 이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그 반등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봉이 있다라는 거예요. 30분봉에서 얘가 N자가 나올 때가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가는 요걸 보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가 일단 얘가 N자를 주고 가서 높을 때 즉 얘가 골드 주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를 골드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얘가 내려가서 N자를 주고 가서 높을 때 이때는 매도 때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얘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얘가 올라갈 때마다 얘는 올라갔다가도 내려야 하는 전주가 있으니까 아직은 올라갈 때마다 분할을 해서 물량을 던져주는 게 맞다고요. 왜? N자는 아니니까. 점수가 됐어요? 이것도 이해해요? 반등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반등을 줄 땐 이게 반등의 첫 신호탄이라고요. 됐어요? 이게 나오지 않잖아 N자가.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갈 땐 때려야 된다는 거야. 아직 올라갈 때 인버스를 넣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인버스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접수가 됐어요? 다시 보세요. 지금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시장을 접근해 볼게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준비 되셨어요? 시작해도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맨 뒤에. 됐어요? 준비됐죠? 자, 준비됐죠? 여러분들이 요번에 하락장에서 만약에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큰 실수는 추세와 파동을 구별 못한 것이다. 얘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맨날 그러죠.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내일은 주가 올라갈까요? 모레는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질문한 겁니까? 지금 주가가 내일 올라갈까요? 이 사람들은 뭐를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파동을 질문한 거라니까요. 이미 질문 자체 나는 물 먹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파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올라갈 때 거꾸로 얘가 내일은 조정받을까요? 모레는 조정받을까요? 글피는 조정받을까요? 이건 파동을 질문한 거랄까요. 돈이 되는 게임은 파동이 아니라 추세에 있다고요. 얘가 상승 추세가 꺾였나요? 얘가 꺾였습니다. 아, 매도군요. 얘가 내일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얘는 추세는 하락 추세인가? 얘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정답이 아니었냐고요. 매번 제가 TV에 나와서 매번 월봉을 보여드리지 않았냐고요. 저처럼 이 종합주가 지수 놓고 월봉 보여준 사람 있어요? 점심시간에 강의하면서도? 아니 점심시간에 매번 얘를 가지고 보여준 사람 있었냐고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월봉을 가지고. 이 추세는 아직 멀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고요. 아직은 추세는 도는 건 아직 멀었어요. 다만 기운 내셔야 됩니다. 왜 기운 내야 되느냐? 얘가 아직은 멀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나가면 얘는 추세가 돌는 건 아직 멀었는데, 얘는 이게 아직 멀었는데, 한결같이 주가는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골이 있으면 산이 있지 않더냐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천고만변의 진리잖아요. 내려가면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래?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하잖아. 사이클. 반복되잖아. 얘는 사이클. 얘는 올라갔으니 얘가 내려왔으니 올라갔고 올라갔으니 내려왔으면 얘는 내려갔으니 다음에 올라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잘 살아남아서 이 올라가는 걸 구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쩔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공포와 막급 후에 막급의 이런 내가 왜 주식을 왜 했을까 뭐 했을까 하면서 막급한 후회라는 바람에 얘가 이제 상수로 돌면 이걸 구별 못하니까 이때는 먹질 못한다니까. 또 접수 이걸 못 먹는다니까. 얘가 돌아서도 못 먹어요. 저도 이제 못 먹어. 왜냐면 여기 쩔어서 얘들이 노린 게 그거잖아. 이거 쩔어서 못 먹어요. 여기서 쩔어서 못 먹어요 이거를. 그러니 무료 방송이어도 계속 돌아서 들으시라고요. 접수됐어요? 접수가 됐어요? 맨날 TV에서 맨날 오늘 무슨 종목 살까요? 라고 하는데 얘는 종합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다시 하지만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강했던 종목 군단들도 하나둘씩 꺾어지잖아. 이해했어요? 매일매일 뭔가 돈 버는 날이 매일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룰렛 게임이잖아. 어느 초반인가 맞아 죽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시가총액이 줄어들 때는 이걸 눈치채야 되는데 이걸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야. understand? 왜 매일매일 올라간 종목 있잖아. 오늘 뭐가 올라갔고 뭐 올라가 매일 종합이 내려간 건 계산도 안 하고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건 계산도 안 하고 매일 이 종목이 올랐습니다 저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사기지. 종목만 잘 고르면 올라간다는 그 얘기는. 이게 시가총액이 줄 때는 앞으로는 조심하자고요. 왜 다음에 또 오니까 이 장이. 됐어요? 저의 방을 거쳐가는 분들 다음엔 얘가 내려갈 땐 제발 조심하자고요. 신용 쓰지 말고. 제가 방송에서 하잖아. 지금 장 하락장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와닿나 봐. 하락장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 알아듣지? 깡통 라운드까지 했어요 이번에는 얘가. 응? 이게 깡통 라운드까지 했잖아 얘가. 이게. 그럼 우리는 얘가 올라가다 꺾일 때 얼마 빠지냐면 18개월 빠지거든. 얘가 6월이고 9월이면 얘는 지금 12개월 플러스 3개월이니까 15개월째 빠지고 있잖아요. 얘가 거의 어딘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바닥조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갈 때는 이런 거 하면 꼭 얘가 올라갈 때 이거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도망갈 때 이게 나왔을 때 이때 한번 도망가 보라고요. 여기다 다시 한번 토끼 새끼 그려줄 테니까 토끼라고. 됐어요? 여긴 이제 너무 늦었단 말이지. 왜 너무 늦었냐면 얘는 역법을 구간에 와 있어요. 종합은 안 하고 맨날 종목만 하다 보니까 맨날 속는 거잖아.
그걸 모른다니까. 본인이 이미 자기 살을 파먹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기가 막힌 종목 A라는 종목에서 먹었어도요, 얘를 팔고 B 종목 들어가서 또 먹었어도 이게 내려가다 보면 결국 어딘가 걸려들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얘를 끝까지 가져가서 얘가 끝까지 생명을 다하지 않아요? 끝까지? 종합을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월봉만 보면 된다는데. 아이고 참 정말. 됐어요? 그러면 소장님, 얘가 결국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당근이죠. 어떻게 언제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는지는 12월달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12월달 올라가다가 깨졌으니까 얘가 봉적인 상승 12월달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 사이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반등을 들어준단 말이죠. 다시요, 얘가 기조를 돌리는 것은 빨간 열차가 레일로 올라갈 때 기조를 돌리는 거고요, 반등은 다음 반등은 분봉에서 N자가 나올 때를 주목하자. 됐죠? 아직은 올라갈 때는 매도다 얘는. 됐죠? 다음 거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얘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오늘도 약간 밑에서 오늘 사실 미리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이 얘가 중방 직전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 뜨려고 할 거라고. 얘가 이 앞에 보여드렸던데 중방 직전이니까 뜨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반등을 다시 들어주는 부분들을 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자, 잠깐 홍보를 하나도 안 했네요. 홍보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가서 마감하겠습니다. 얘도 이거요. 꼭 보시고요. 다른 건 제가 중복된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앞에 걸 돌려보세요. 왜 12월 달은 저게 끝났어도 왜 12월 달은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쭉 한번 가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얘가 장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일 때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이잖아.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일 때는 내려갈 때 잡아서 올라갈 때 던지고, 내려갈 때 잡아서 올라가서 던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회원가입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 회원가입하실 때 딴 거보다도 더블 공략주를 하십시오라는 얘기 참 많이 드렸죠. 맞아요? 컴퓨터님들, 제가 모바일 회원님 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셨잖아. 제가 이거 종가 공략주 얘는 거의 108백중이니 얘를 하시라고 그랬지 맨날. 맞습니까? 얘는 매일매일 1%만 먹어도 얘도 더블이 나오니까. 선익 최근 올라갔었죠. 에코 오늘도 올라갔었죠. 모트렉스 올라갔었죠. 얘들은 거의 10중 팔고 다 올라가니까, 원리를 갖고 하니까. 얘를 보면 모트렉스 여기도 있네. 30%, 동국 12%, 컴투스 14%, 케어젠 14%, 석경 24%, 선익 23%, 미래 23%. 얘가 좋으니. 됐습니까? 하락장일 때는 내려갈 때 잡았다가 올라갈 때 챙기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상승장일 때는 바이앤홀딩, 상승장일 때 추천주 딴 거 할 거 없어요. 12630하고 올라갈 때 저기 레버지 있죠? 두 타임스짜리 120부터 63 간다가 최고예요. 종합 올라가는 거 2배 올라가는데 그냥 뭐 딴 거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다 베팅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희가 왜 1등 했냐면 뭘 잘해서 1등 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추천주 안 내모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도 보면은요, 거의다가 다 때리고요. 3분의 1이라 다, 웬만한 게 다 3분의 1이라 더 이상 때릴 게 없어. 그냥 좋은 주식들, 실적은 무지하게 좋은데 시장이 나빠서 빠지는 거 3분의 1 갖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렸어요. 됐어요? 자, 요거 이거 22만원이네요. 이게 할인 혜택 들어가서 그러는구나. 1668에 9043으로 하시면 됩니다. 얘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여기 할인 쿠폰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도 제가 이거 가짜니까 지금은 회원 가입하지 않으시고 계셨다가 얘가 쌍바닥 주면 가입하라고 진짜 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여기 올라갈 때 이건 가바닥이니까 연마틴에서 매도 때려주시고, 얘가 내려갔다가 얘가 이게 올라가면 그때 가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가 바닥을 찍으면 얘가 먼저 바닥을 찍어야 돼. 우리가 바닥을 먼저 찍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더더욱이 아니고. 중국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여기가 있네. 요거 1668에 9043. 여러분 다시 이 장이 상승장 와도 절대 못 먹는다니까. 웬만하면 90% 못 먹어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반복해도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나중엔. 이게 몸에 이게 녹아 있어야 돼.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이거 가입하시면 이걸 하십시오. 이걸 제일 먼저. 요것도 장인 아플 때는 보내지도 않아요. 요게 여러분들 요 수업료를 벌게 줄 겁니다. 그리고 쿠폰도 받아가시고요. 요거 1668-9043 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준비되셨죠?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강의야. 준비되셨어요? 응? 준비되셨어? 자, 만약에 제가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어.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어. 아니면 제가 모 펀드의 전략가야. 그러면 지금부터 사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얘가 내려갈 때 바닥 전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지나면서 바닥 초반까지 이렇게 담가야 돼요.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들이 배팅을 쏜다고 해서 물량을 잡기가 어렵거나 시세에 영향 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가 상승단 상승이 왔을 때 잡는 건 이건 모멘텀 투자라고 그래요. 내가 사자마자 돈을 버는 그 게임은 기다리세요. 알아들으면 표시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부터 갑니다 그럴 테니까 기다리세요. 됐어요? 됐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지금이에요. 그럴 때 그때 쏴. 됐지? 추세가 돋 때 얘기해 줄 테니까. 근데 내가 배팅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내가 들어가자마자 먹는 배팅법이 있고요. 이건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 바닥점을 지나는 배팅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위에서 꺾어지자마자 배팅되라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냐면 역법을 배팅법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원래 올라가야 되는 자리보다 더 올라가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꺾일 때 때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다 때리면 내 물량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니까 세력들은 미리 때려주기 시작해야 돼. 미리 이렇게 올라갈 때 때려줘야 돼. 이해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때려줘야 돼. 이렇게. 세력들은. 여러분 여기서 다 때려도 되지만 거꾸로 그럼 얘가 내려갔을 때 여기 중간에는 때려야 되지 사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얘는 여기 중간에 때려야 되는 구간이야. 안다스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사면 안 되는 구간이야. 근데 얘가 드디어 이제 역법을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달라지는 거란 말이지.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내가 세력이라면 제가 만약에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전 여기서부터 살 거라고. 이번 달부터 얘가 내려갈 때부터. 왜? 여기서 다 살 수 없거든. 여기서 사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되거든. 단 중요한 노하우가 있어. 뭐가? 첫째, 내가 가진 자산의 3분의 1 이내만 투여해라. 둘째, 반드시 캐시, 현금으로만 투자해라. 왜 그래야 존버하니까. 셋째, 내가 어떻게 쏠 거냐는 거야. 주식을 배팅을 쏠 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월간, 이게 맥점이야. 월간 단위로 써라. 월 말에 써라. 이게 맥점인가, 이게. 왜? 얘는 끝내 이기는 구간이니까. 얘가 더 빠지면 어때? 2천 깨든 안 깨든 그게 상관없어요. 얘는 내려갈 때마다 조금 쏘고 다음 달에 더 빠지면 더 쏘고 이렇게 쏘는 겁니다. 분할로. 그럴 때 그럼 얘가 여기 와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여기 와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얘가 여기 있잖아. 이게 내려오기 시작했어. 여기서 실패 안 해. 올라갔잖아. 올라갈 때 때렸잖아. 다시 또 내려오지 또 사. 얘는 결국은 여기가 바닥 존이거든. 바닥이 아니야. 바닥 존이지. 얘가 내려간다고 한 달, 2달, 3달, 4달 넣으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야.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됐으면 여기 바닥이었네. 여기 내려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때렸다 내려가면 또 쏘면 결국 올라가잖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했어요? 어딜 보나 마찬가지예요. 됐습니까? 그게 얘가 들어왔단 말이지.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한 번에 쏠 거는 기다려요. 한 톨도 쏘지 말고 올라갈 때마다 때려주고
그런데 내가 얘를 분할 매수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부터 괜찮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가려면 아까 5와 20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디부터 쏘시면 되냐면 얘가 내려가다 턴할 때 얘처럼 여기 올라갈 탈 때 얘가 계속 내려갈 때는 더 뒀다가 어딘가 내려가다 얘가 턴하는 달 있지. 거기 달에서부터 기준점에서 내려갈 때마다 사면 딱 좋아. 20턴. 그때 사면 딱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방법은 나한테는 어떤 것이 잘 맞는지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오늘은 주가가 2200이라는 심리적인 마지존을 깨고 내려가니까 얘가 올라갔어요. 또 미국 선물이 올라가니까 미리 선 반영돼서 올라간 느낌도 있어요. 얘가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얘가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지만 긴 사이클은 금리가 낮든지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공포스러워. 이 금리의 이 그림이 공포스러워요. 얘를 보시면 자, 얘를 보시면 이거 저는 국고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얘가 이미 4%대를 넘어가 있어요. 얘가 올라가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도 보십시오. 이렇게 가파른 상태에서 주시장이 기준을 돌린다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다만 많이 빠져 내려가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상승 파동 같은 경우는 얘가 보여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됐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오면 상황이 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 강의 들어올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계에서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자, 일단 뭐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보자고요. 대략 테마주만 몇 개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그 마카오가 중국의 단체 관광객 수용 재개 얘기가 나왔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뭐 마스크도 벗는다 그러고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했나, 미국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제가 공원을 갔는, 그러니까 야외죠. 공원을 갔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게 딱 보잖아요. 딱 보면 한 사람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스크 안 썼어요. 그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건 실내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리오프닝과 연결된 이런 것들. 뭐 이제 앞으로 막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관광객 왜 받는지 아세요? 달러가 부족해서 그래요. 미국 국채는 엄청나게 1조 3천억 달러 갖고 있는데 미국도 완전 이기적이잖아요. 지금 강대국들 보시면요. 걔네들이 시장 개입 이번에 몇 년 만이야. 시장 개입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일주일이나 기다렸다가 미국이 허가 떨어진 다음에 시장 개입 잠깐 할 정도고, 미국 온통 자국 이익주입니다.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 트럼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거 간두고 우리 지금 거의 다 반도체 공장 짓고 자동차 들어간데도 들어가도 우리는 아이에서 빠졌잖아요. 열딱지 터지게. 뭐 호구죠. 뭐 완전 호구.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 앞에서는. 어느 나라. 일본도 호구인데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자, 그런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어떤 시황이나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할게요. 어쨌든 이제 일본까지도 이제 뭐 무비자로 들어와라. 지금 아주 너무 힘든 거죠. 걔들도.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버팀목을 주고 있는 종목군단이 뭐냐 했을 때는 여기 파라다이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KL, 그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롯데관광 뭐 이런 것들, 요들이 모양을 조금 갖추고 있으니까 좀 볼만하다. 근데 자 보세요. 롯데관광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얘는 이선 아래 있죠? 이런 건 빼요. 알아듣죠? 최소한 여름 배팅을 쏠 때는요. 이렇게 이선에 걸쳐 있는 것들이라든지 60선, 얘는 60선이 쌍바닥이죠. 하나, 요거 공식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선 이렇게 쌍바닥에서 여기 있던지 아니면 6선 이렇게 쌍바닥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결론, 롯데 얘는 많이 빠져서 뜨긴 뜨겠지만은 의미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게 얼마야? 한 2, 3년 만에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고 있죠. 이거 달러가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환율을 보시면. 그죠? 그런 얘기 나오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에어부산. 보세요. 얘는 탈락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방금 제가 보죠. 최소한 20선 쌍바닥 위에 있어야 돼요. 됐어요? 눈으로 보이죠? 저 정도는.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요. 얘 어때요? 얘도 탈락이죠? 물론 많이 빠지니까 뜨긴 뜨겠죠. 옆 밑에서 뜨는 거하고 얘가 진짜 나름 의미 있는 게 뜨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알아들어요? 제가 말하는 거? 얘는 좀 가능성이 있네요. 지네요. 그죠? 얘는 밑에 육선이 두 칸이 있으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걸 치란 말이죠. 저 밑바닥에 있는 거 많이 빠졌다고 걔를 쏘지 마시고. 접지했어요? 넌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진해야 괜찮고. 제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제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제가 시범만 보여줄게요. 제주항공. 얘도 좀 아니죠? 좀 더 올라와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얘들 좀 이제 조금씩 그런 모습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 왜냐면 뭐 이제 마스크도 벗고 뭐 하고 한다니까 뭐 이 엔터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모양을 보면 뭐 운반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YG 볼게요. 한번 어떤가. 얘 내려와 있죠? 빼야죠. 다만 얘가 중방인데 직전 저점이 있다. 그지? 반등은 주겠다 얘가. 이렇게 진짜 뭐 엄청나게 빠졌어. 뭐 얘뿐만이 아니지 뭐. 얘는 도대체 언제 이렇게 빠졌냐. 하여튼 얘들이 그들 종목군 중에서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이제 50명 이상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여러분들 아무리 야외여도 50명 이상은 마스크를 써야 됐었는데 50명 이상 참석하는 이런 데는 이제 이게 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히 해제되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여기 주변 종목군들, 뭐 화장품 이런 것들, 청담 글로벌. 얘는 이선 쌍바닥이네요. 그죠? 그럼 난 조금 밑에 있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클리오. 얘도 이선 쌍바닥 위에 있네요. 이해했어요? 골라가는 방법 이해하시겠어요? 이선 단타를 치더라도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어떤 종목군들이 그 단타의 중심에 있는지 내가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최소한 이선이 쌍바닥 위에 있지 않은 종목은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주 산업 뭐 방산 뭐 이런 거 캔코아 쌍바닥 위에 있죠. 육선 쌍바닥이 있잖아. 위에 있잖아요. 항공주들. 그죠? 한국 항공우주. 지금은 당장 내려가고 있지만 얘는 아직 내려가고 있네요. 얘는 아직 아니네. 그지? 다만 이런 것도 월말 관심이 좀 쏠만해요. 얘들은 내 월말에 오늘 20주니까 월말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 특집이 있나? 공방이 있나 모르겠네. 얘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 모아갈 만한 것들은 저 위에는 이시선 쌍봉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LIG 넥스원 이들 관련된 종목군단들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는 종목군단들 이런 것들은 내가 봐야 된단 말이지. 하단에서 모양을 만든 종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런 거. 왜 저렇게 꺾어질 때 외부로 꺾어지는 거는 얘가 이렇게 꺾을 때 20이 외부, 이건 정말 약간 고급인데요. 외부로 꺾어진 종목은 얘가 월봉 모으면 월말부터 나눠서 사도 돼요. 회원님들 무슨인지 아시지? 그 다음에 역시 로봇주 많이 얘기하죠. 로보티즈 이런 거. 로보티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죠. 로보티즈 등등 로봇 관련주. 여기 주본에 레인보우, 이족보행, STG, 국고초에 나갔던 종목이잖아. 이런 것들이요.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거. 지금 당장은 질 때문에 빠져도 뭔가 세상을 바꾸는 종목. 이런 것들이요. 로봇, 항공,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긴 안목에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요. 그 종목군들은 오늘 제가 며칠이지? 27이면 여러분들 그때 특집이 있을까 모르는데 월 말에 여기 월 말에 이제 저희 집 회원님들 이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월말 공략주에 얘가 빠지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이 있어요. 아까운 종목군들 여기 있네. 만약에 아까 여기 LIG 넥슨 얘를 보면 얘 이렇게 보면은 여기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외봉이잖아. 얘들이 이제 내려갈 때 월말 관심주란 말이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외보로 꺾어지는 것들. 외보로 꺾어지는 거예요. 외봉. 꺾어줘도 외봉인 거. 쌍봉이 아닌 거. 이거 외봉이잖아. 하나솔루션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추천주 나갈 거야. 월말에. 지금부터 분할 메소드 갈게요. 이런 것들. 됐죠? 실적이 좋은데 꺾어지는데 외보로 꺾어지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종합은 아니지만 종목군단들은 쏴줄만 하다. 대신 3분의 1 정도 범위에서. 만약에 현대로템이 실적이 좋잖아요. 더 뒤져보면. 이거 외봉이잖아. 무슨인지 알아듣죠? 어렵지 않죠? 이게 외봉이란 말을 알아듣죠? 이게 외봉. 이런 것들은 얘가 월말.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바닥이다 이게 아니라 다시요. 얘가 여러분들 얘가 바닥이다라는 거는 얘가 올라타야 바닥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타야. 그러니까 얘는 바닥을 알고 사는 거야.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고 사는 거야. 얘는 바닥인지 모르고 분할로 사는 방법이고 얘는 바닥인지 알고 한꺼번에 사는 거고요. 한꺼번에 사는 거는 얘가 한참 있어야 돼. 알아들어요? 차이점 아시겠어? 한참 있어야 돼. 이걸 오면 대신 얘기할게. 이건 제가 오면 얘기할게요. 오면 이거는. 근데 얘가 바닥이 아닌데 종합은 바닥이 아닌데 얘가 결국 얘가 녹색존에 바닥존에 들어가니까 실질이 좋은 곳 중에서 이렇게 외부로 꺾어진 종목은 분할로 사도 된다고. 얘가 이번 달에 내가 100만원, 다음 달에 빠지면 100만원, 다음 달에 이런 것들은 결코 이긴단 말이지. 언더스탠 했어요? 괜찮았어요? 얘가 얼마까지 내려가도 나는 월말로 다놓으면은 단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실적 좋은 종목군단들은. 괜찮아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거 외봉이잖아. 이거 얘가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거 올라갈 때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란 말이지. 근데 요새 점심 방송이 나의 투자가가 없어졌잖아. 그죠?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뵈니까 이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서 찾아뵌단 말이지. 여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다가 여기다가 해놓을 테니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라고. 여기 다 써있잖아.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는 뭐고 다시 연준을 반영하고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장이 두려운 건 역실적이거든. 2단 저침이 있거든. 금리 때문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경기 때문에 빠져야 되거든. 얘가 그 2단 저침일 때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걸 커버하려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갔어요? 본격 상승 한참 남았다 그랬지. 여기 며칠 전에. 이해했어요? FOMC 왜 충격인가? 됐어요? 여기다 넣어놓을 테니 여기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회원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결론. 이게 반영되는 중에 있다. 이게 뒤집어지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됐죠? 다만 다음에 두려운 것은 역실적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니까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서 실적이 좋은데 빠지는 종목군단들을 이해했어요? 이렇게 외국에 있는 종목군들을 얘들은 역실적 장사하고 상관이 없거든. 실적이 좋은 놈들이잖아. 이거 태광이고 이런 종목군들. 걔들은 밑으로 갈 때 분할매수하는 것이 괜찮다.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보십시오. 알아들 때까지 체화가 돼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